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고려가요의 그 가시리와 만전춘별사, 이 두 작품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한번 분석하면서 고려가요를 한번 접했었는데,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는 보통 3번씩 끊어있는 삼음보 율격, 그 다음에 각 연이 나눠져 있는 분연체, 자, 그 다음에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갈래상의 특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고려 때 쓰여진 민중들의 노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려 때는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한글이 없었잖아. 자, 우리말이 없었던 시기니까 그 당시에는 구비전승이 됐을 거고, 자, 그러다가 한글이 창제되고 난 다음에 기록문학화된 갈래야. 자, 그래서 이런 갈래적인 특징에 관련된 건 뭐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자, 작품의 내용을 좀 보면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너희들한테 크게 뭐 설명을 많이 할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가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닐 거야. 자, 일단 1년부터 한번 봐보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그러면 가시리라는 말이 간다란 얘기인 거니까, 자,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너희가 눈으로 봐도 AA, BA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일단 떠나가는 상황인가 봐. 자, 누군가가 떠나가고, 버리고라는 말은 나를 버리고, 문맥적으로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까? 라고 했으니까 1년에서는 어떤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요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건 아니지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 슬픔이라든가 내지는 원망, 자, 이런 어떤 정서를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2연에 보니까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라고 했어. 자, 1년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좀 의미를 좀 더 심화시킨 거지. 자, 1년에 어떤 이별의 상황이 제시됐고 어떤 슬픔이나 원망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이 좀 더 심화된 심화된 어떤 상태가 2연의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1년으로부터 유발된 어떤 정서의 심화되는 부분.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날더러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 잡사와 두얼이 말하는, 자, 잡아두고 싶긴 합니다만, 이 말이거든. 잡아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 진심이지. 지금 잡아두고 싶은 거야. 못 가게. 이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막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선하면 아니 올시라. 이 선하면이란 말은, 자, 서운해하면 이 말인데, 자, 서운해하면 아니 올시라라는 말은, 자, 이 뒤에 리을시라. 자, 여기에 오다에 아침에 리을을 붙이고 뒤에 쉐라라는 어미를 갖다 붙인 건데, 자, 리을 쉐라가 우리 고전에서 잘 나타나는 표현이야. 자, 리을 쉐라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봐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서운해하다는 건 님이 서운해하는 거야. 자, 나의 어떤 모습. 자, 나는 이 이별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이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고 싶어서 내가 막 붙잡고 매달리고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서운해하면, 그 님이 서운해하면, 자, 아니 올시라. 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고 두려운 거야. 자, 그러니까 정말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진심이지만 지금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님이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서운해하면 안 돌아올까봐 걱정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3년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정서가 어떠한 정서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잡아두고 싶다. 이건 진심이지만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또 안 돌아올까봐 라는 말을 썼으니까 지금 화자는 이 이별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별의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러면 안 돌아올까봐 두렵다는 얘기는 그래도 화자의 마음속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4연에서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자, 셔론님 보내옵나니, 자, 가시는 듯 도시 오셔서 이렇게 나를 떠나가는 그 모습으로, 자, 그 모습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는 것. 자, 이 부분이 지금은 이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별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 재회에 대한 어떤 소망의식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셔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셔론이란 말은 서러운이란 말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본다면 서러운 님 이렇게 됐으니까 님이 서럽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님이 왜 서러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 뭐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이 떠나가는 님도 지금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이별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 근데 작품의 표면에 나와 있는 정보상으로는 왜 님을 서러운이라고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셔론이란 말을 또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자, 이때 서러움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주체를 우리는 화자로 잡을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붙잡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아 달라고 자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님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셔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님 떠나가는 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둘 다 가능할 수 있어. 자 물론 님이 서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정보 어떤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더 덧입혀야 되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도 알아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서러울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건 화자다. 자 그 입장에서 자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님을 보낸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작품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과 정서 태도들이 나타났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표면적인 화자는 자,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드러났어.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님과 이별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도 지금 비교적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직설적으로 드러났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제일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건 서러움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슬픔, 그 다음에 어떤 원망, 이런 부분들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떠나가는 님에 대해서 서러워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나를 떠나가듯이 나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재회에 대한 소망도 드러냈다. 자, 그럼 이별의 어떤 슬픔을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재회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보면, 자, 주제는 뭐 뻔한 주제가 되겠지. 우리가 흔히 보는 주제인데, 님과 이별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과 님에 대한 원망. 자,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 뭐, 다소 직설적으로 드러났고 해서 표현상의 특징에서 잡을 수 있는 게 크지 않는데, 자, 일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표현. 자, 가십니까라고 하는 상황적인 요인에 대한 반복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셔론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해석. 이 셔론의 어떤 해석이 지금 님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화자의 어떤 감정과 이 정서와 충돌되는 행위. 자, 붙잡고 싶은 것이 일단은 화자의 어떤 정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돌아올까봐 보내주는 그 행위. 이 행위가 다시 만났으면 하는 소망에 대한 더 깊은 감정. 자,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행위 정도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보기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너희들한테 허를 찌를 수 있냐면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관습적인 어떤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관점에서만 출제하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 관점에서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출제자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 하에서 충분히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작품은 또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한테 허를 찌를 수 있어. 자, 물론 지금 보고 있는 보기가 그런 보기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런 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항상 보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작품을 봤을 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 그 측면에서 보기를 가져왔는데 EBS에 있는 보기야. 자,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작품.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얘기가 사랑 얘기인가 보다. 또 이별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상황적인 요인 잡을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서 시간 의식과 관련된 경우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왔던 기간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과 상대방의 지난날의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 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기대도 가지고 자, 사랑하는 어떤 상대방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랬어. 지금 너희가 같이 읽어봤지만 어떤 사랑과 이별에 관련된 시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망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보기를 먼저 너희가 봤다면 작품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구절구절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고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야. 자, 같은 관점에서 보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EBS에 실려있던 이 보기 역시도 너희들한테 이전에 봤었던 그 보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보기였던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만전춘별사라는 작품을 볼 건데 이 만전춘별사는 일단 수능 특강에 EBS에 이렇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2연만 실려가 있어. 근데 2연이 실려 있다고 해서 2연만 시험 문제 출제라는 보장이 없고 나머지 작품 전문에서 어디를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나는 일단 수업을 하는 과정에 전문 수업을 다 할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부분처럼 각가로가 보일 텐데 자, 이 각가로는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작품 설명할 때는 한 번만 볼 거니까 자,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구나. 자, 이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만전춘별사도 뭐 많이 알려진 고려가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작품을 한번 봐보면 자, 1년에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고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이렇게 돼 있어. 자, 얼음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잘 아는 얼음이야.
그 얼음 위에다가 댄잎자리를 둔다고 했는데 이 댄잎자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얼음 위에 자리를 이렇게 펼쳐서 그 위에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자, 얼음이니까 차가움. 그 차가움 속에서 님하고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을 두고 있는 오늘 밤. 정을 나누고 있는 오늘 밤이 자, 더디 갔으면 좋겠다. 더디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거야.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보충 설명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 너희들도 경험이 있을 거고 뭐 굳이 꼭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정을 나누고 있는 님과 나 사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 설사 외적인 현실이 얼음 위에 있고 그 얼음 때문에 뭐 나하고 님이 다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정을 나누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자체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화자에게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정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이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자 왜 그럴 때 있잖아. 뭔가 같이 있기 싫은 사람하고 있을 때는 정말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고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 상황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시간은 잠깐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훌쩍 가버리잖아. 빨리 가버리잖아. 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굳이 너희들한테 보충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정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더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화자의 소망의식. 자 그만큼 정을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지금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어는 경경 고침상. 이 경경이란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 어떤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뭔가 정신이 점점점 또렷해지는 뭔가 잠을 잘 때 누워서 뭐 이렇게 근심 걱정 많을 때 근심 걱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잠은 더 안 오고 정신이 오히려 더 맑아질 때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 경경이란 말이 그런 의미인데 고침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고라고 하는 게 외로울 고자인데 외로운 침상. 자 침상이 잠자리니까 자 그렇게 뭔가 근심 걱정 많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누웠나 봐 외롭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서쪽에 있는 창을 열어보니 서쪽으로 난 창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도화가 발하였다. 자, 도화라고 하는 건 복숭아꽃인데 이 도화라고 하는 복숭아꽃이 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꽃이 피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그 도화가 피어 있었어.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외로움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바깥에 도화가 피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도화는 시름이 없고 자, 그래서 춘풍이라고 하는 건 봄바람이니까 그 봄바람에 웃고 있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니까 소춘풍이란 말은 봄바람을 만끽하면서 웃고 있다. 그것이 이 부분에 어떤 시름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될 건데 자, 그렇게 보면 도화는 지금 시름이 없이 그 봄바람을 만끽하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외롭게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 거거든. 자, 의미상의 명확한 대조 지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EBS에서 수능 특강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이 이연을 담았는데 자, 우리가 뭐 여러 작품을 공부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된 개념인데 자,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었는데 그것이 화자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과 연결이 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말을 썼었거든. 자, 그냥 단순한 객관적 사물이었었는데 화자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화자의 감정과 서로 상관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가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을 썼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화는 전형적으로 화자와 지금 대조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도화를 보고 있으면 화자의 마음이 그 외로운 마음이나 화자의 어떤 시름이나 걱정이 많은 그 상태가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도화라고 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왜 등장했냐면 화자의 어떤 근심 걱정 내지는 화자의 어떤 외로움 이러한 어떤 감정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조적 위치에 있는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했다. 자, 이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3년을 보면 자,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년이 경넋이더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 해석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자, 잘 들어야 되는데 자 넋이라도 넋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넋이 맞아. 자 넋이라도 님과 함께 여다라는 말은 고전 어휘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어휘인데 여다라는 말이 원래 가다, 살아가다, 지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자 넋까지도 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광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야. 여기고 살았다 이 말이야. 나는 이 넋이라도 넋까지도 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간다. 뭐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렇잖아.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는 표면상으로는 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은 그러면 마음이라도 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말을 쓰잖아.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자 경여겼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남의 일로 어떤 남의 경치 어떤 경치로서 남의 일로서 그렇게 여겼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남의 일 정도로 여겼는데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두 가지가 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야. 자 그랬는데 버기시더니 자 버기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라는 말이거든. 원래는 버기다라는 말의 의미가 우기다 라는 말의 의미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는 문맥의 흐름에 맞게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그렇게 어긴 사람, 이 부분을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지만 그 자체는 님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년의 내용을 통해 보면 지금 우기다. 그러니까 이 벅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우기다 대신에 어긴 사람 정도라고 해석을 하면 님과 나 사이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별해 있는 상태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보면 자, 오라, 오라, 아련, 비오라 이렇게 됐는데 오라라는 말은 오리를 얘기하는 거. 오리야라는 말이거든. 자, 오리야, 오리야, 아련이란 말은 어리석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어리석은 오리야. 자, 그러면 오리가 왜 등장하고 그 오리에게 왜 어리석다고 표현했냐면 여울을 어디다 두고 소에 자러 왔느냐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니까 얘는 여울에서 자야 되는 거야. 자, 오리는 여울에서 자야 되는데 여울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소에 자러 왔느냐라는 말이거든. 자, 자러 온 장소를 얘기한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여울은 시적 화자, 화자로 비유를 하고, 자, 소는 화자가 아까 전에 위에서 내용을 통해 보면 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됐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다른 여자. 자, 다른 여자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너 지금 화자를 어디다 두고 너 지금 사랑하는 여자 어디다 두고 너 다른 여자 만나러 갔냐?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소콧 얼면 자, 소가 얼면 여울도 좋다. 여울도 좋다. 자, 이 말은 지금 소에 잠자러 왔던 이런 오리에게 자, 여울이 좋은 거야라는 말을 하고 싶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꾸로 소가 확 얼어버렸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소에 잠을 자러 왔던 오리로 상징화된 그런 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다.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여기서는 오리가 님으로 지금 상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울은 화자. 그 다음에 소는 어떤 다른 여자. 나와 지금 님 사이에 방해물로서의 어떤 다른 여자. 자, 이 정도를 상징한다 정도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음 년을 보면 5연을 보면 자, 남산의 자리를 보고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라고 돼 있거든. 이 남산이라고 하는 것을 잠자리로 그 다음에 옥산이라고 하는 것을 베고 누웠다 그랬으니까 뭐 베고 누울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잠자리 연결시켜 보면 베개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금수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불로 지금 비유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이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고 누워서 자, 아름다운 여인을 안고 누워서 자, 약등 가슴을 맞춥시다 맞춥시다 그랬어. 가슴을 맞추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 아까 전에 사랑하는 여자를 안고 누웠다고 했으니까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지. 일단은 각각의 산들을 자리나 내지는 베고 눕는 베개나 대신에 이불로 비유를 했고 그 안에 사랑하는 여자를 안고 누워서 가슴을 맞추다 어떤 사랑을 나눕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뜬금없이 두 줄인데 아소니마, 자, 님이시여. 자, 아소라고 하는 건 감탄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님이시여. 자, 원대 평생에 자, 이 평생에 자, 여일살 모로합세라고 됐는데 여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별하다, 누구를 여이다라고 하는 게 이별하다잖아. 그 이별하는 것을 우리 모르고 삽시다. 자, 평생 동안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삽시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영원히 함께 합시다. 이별하지 맙시다. 자, 이런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을 희망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작품을 쭉 같이 봤는데 너희들이 봐서 알다시피 이 작품은 작품의 형식적인 면이나 의미적인 면이 뭔가 좀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우리가 이게 구전됐던 작품들이잖아. 나중에 이제 훈민정음 창제가 되면서 기록화된 거지만 구전이 되던 과정에 원래는 각각의 노래였는데 그걸 기록할 때 뭐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노래로 합친 거 아니냐. 그래서 합가 형식을 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합가든 아니든 상관은 없는데 전형적으로 작품이 6개 연으로 돼 있고 6개 연의 공통적인 정서는 일단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얘기고 뭐 때로는 사랑에 대한 다짐이라든가 소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상황에서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 이별한 상태에 대한 얘기도 꺼낸 거야. 자, 그래서 뭔가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얘기를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작품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자, 일단 표면상의 화자. 이 표면상의 화자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왔어. 자,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적 상황을 잡을 때 좀 애매해. 자, 같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고 자, 일단 뭔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이별하고 있는 어떤 외로움 그런 이별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어. 자, 어쨌든 넓은 범주의 사랑에 관련된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이 상황에 관련해서 정서와 태도. 자, 이 반응은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 밤이 더디 갔으면 좋겠다. 자, 사랑이 충만해서 그 어떤 시간을 만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자, 이런 소망도 들었고, 일단 이연에서는 뭔가 경경고침상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 자, 그런 걸로 보면 어떤 이별의 슬픔, 지금 같이 있지 못하는 어떤 슬픔, 그리움, 뭐 이런 것들도 드러났고, 그 뒤에 오리를 통해서, 자, 오리라고 하는 어떤 상징화된 표현을 통해서 비판도 하고, 자, 그리고 뭐 사랑을 나누다, 뭐라고 하는 그 산을 가지고 우리가 자리와 베개와 그다음에 이불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별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소망의식. 그러니까 뭔가 각각의 연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제각각의 얘기들 같아. 자,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랑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과 그런 슬픔을 들게 만드는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연의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자, 요 이연은 어떤 부분에서도 또 의미가 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의 갈래는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 뒤에 고려 후반 때나 내지는 조선 초반에 우리가 시조가 등장했다라고 말을 쓰기도 하거든. 근데 원래 고려가요와 시조라고 하는 건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요 이연을 보면 꼭 시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래서 사음보, 시조는 사음보인데, 자,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자, 서창을 여러하니, 자, 도화가 바라는구나. 자, 도화는 시름이 없어 소춘풍한다, 소춘풍한다. 이렇게 사음보 율격에 글자 수도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 그래서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조라고 하는 어떤 갈래의 원형을 찾을 때 우리가 이 작품이 시조의 원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측면에서 이연은 조금 의미가 있고, 작품의 전체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다른 면들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연의 요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갈래인 시조의 원형, 그것을 좀 닮아 있다. 자,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이 근거를 드는 부분이 이연이라는 거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같은 맥락으로 이 작품도 보기를 간단하게 보면, 자, 고전 시가에서 화자는 님이 곁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객관적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 자, 님이 부재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다고 느끼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져서 그 시간을 지연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보기를 통해 보면 우리 그렇잖아. 이 보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는 님이 곁에 있고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의 상황을 나눠놓고, 그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럼 이 작품에 님이 곁에 있는 상태와 곁에 없는 상태, 자, 그로 인해서 그 시간과 관련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좀 다르겠구나. 자, 꼭 시간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님이 부재하는 시간에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 어떤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길다고 느낄까, 또 님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어떠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짧게 느껴져서 시간을 지연하고 싶어 할까. 자, 이렇게 너희들이 적어도 님이 있고 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반되는 두 가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기에다 던져준 건 이 작품과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놓고 이 작품을 보면, 실제 이 작품이 그랬잖아. 지금 옆에 있는 상황도 썼고, 옆에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상태도 지금 같이 서술돼 있었잖아. 그럼 적어도 상황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작품을 볼 수 있었다는 거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희들한테 작품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단서가 된다. 그것을 이 보기를 여러 차례 보면서 너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 이 두 작품에 관련된 정리를 한꺼번에 한다고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자, 오늘 작품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현대시 한 작품을 할 건데, 자, 다음 시간에는 곽재구 시인의 서평역에서라는 현대시, 그 작품을 설명할 테니까 그 작품 너희가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